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재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미니맥스 러닝이라는 그 스태티스티컬 러닝을 어쩌면 대체할 수도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스태티스티컬 러닝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러닝에서는 일단 그 데이터 제너레이팅 디스트리뷰션 P가 있고 거기에서 제너레이트 된 샘플, IID로 제너레이트 되거나 혹은 위클리 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트 된 그 샘플 D1부터 Dn까지 N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그 대문자 F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함수들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의 클래스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런 하이포티서스 혹은 그냥 함수 F를 찾는 것이, 여기서 리스크는 우리가 expected value of F given P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그 F 각각이 어떤 로스를 나타내는 함수로 일단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우리가 데이터 제너레이팅 디스트리뷰션 P 자체를 모른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G1부터 Gn까지 이 트레이닝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 P에 대해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함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근데 미니맥스 러닝에서는 그것이 좀 달라요. 이제 트레이닝 샘플 똑같이 주어지고, 그리고 P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하이포테시스의 가방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다 똑같이 가정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그냥 P에서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P를 주변으로 해서 어떤 ambiguity set,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들의 집합을 잡았을 때 그 안에서 worst case 리스크를 최소화해보자. 이런 것이 바로 그 미니맥스 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P만이 아니라 P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ambiguity set을 잡아야 하느냐. 왜냐하면은 이 ambiguity, 우리가 P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매우 불확실하고, 그리고 P도 실시간으로 변할 수가 있다 라는 가정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미니맥스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셀프 드라이빙 카를 우리가 서울에서 얻어낸 교통 데이터 같은 것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셀프 드라이빙 카를 근데 대전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교통 상황과 대전의 교통 상황은 아무래도 많이 다를 테니까 이런 데이터를 제너레이팅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토크 초반이니까 이제 간단한 몸풀기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면요. 일단 ambiguity set을 그냥 1차원 선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하이포티서스 클래스가, 그러니까 하이포티서스 클래스라고 하면 그냥 보통 뉴럴 넷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클래시파이어라든지 그런 것들의 로스 펑션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는 하는데, 이번에 좀 간단하게 그냥 F1, F2, F3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고 이제 거기에다가 각각의 하이포티서스의 리스크 커브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플롯과 같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과연 미니맥스 하이포티서스는 무엇일까요? 여기요. X축은 그러니까 각각의 디스트리뷰션들을 나타내고 Y축은 리스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커브는 F1이라는 함수의 리스크 커브, 그리고 빨간색은 F2라는 함수의 리스크 커브, 그리고 초록색은 F3라는 함수의 리스크 커브일 때, 이때 과연 미니맥스 하이포티시스는 어떤 것일까요? 네, 역시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초록색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들 전체가 ambiguity set이라고 했을 때, 이때 F1에 대한 worst case 디스트리뷰션은 여기가 될 것이고, F2에 대한 worst case 디스트리뷰션은 여기, F3에 대한 worst case 디스트리뷰션은 여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크 값에서의 worst case 리스크들을 비교했을 때 그 값이 가장 작은 하이포티서스를 우리가 미니맥스 하이포티서스라고 부르고, 이런 어떠한 그런 uncertainty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그런 그런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뭐 제안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앰비구이티 셋을 아까 잡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 분야의 가장 선구자적인 논문들 중에 하나가 2005년에 앤드루 바그넬 교수님이 출판하신 로버스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페이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런 앰비구이티 셋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로블럼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G, 데이터 G가 X랑 Y의 페어로 정의가 되고, 그 X는 뭐 어떤 피처, 그리고 Y는 레이블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PXY라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를 얻는다면 앰비구이티 셋을 이렇게 잡아보자. 뭐 QXY로 하고 피처의 디스트리뷰션들은 똑같고,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레이블 기븐 피처는 우리가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어떤 정보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그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학회에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실험적으로 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았다. 실제 노이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그 값 자체가 이제 물론 정보이론적인 의미도 있고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런 그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특히 앞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가 그 뒤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의 뭐 슈퍼셋,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 중에서 뒤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 안에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존재할 때, 그때 KL 다이버전스가 인피니티가 돼서 그런 디스트리뷰션들은 우리가 항상 앰비귀티 셋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접근은 물론 어떠한 뭐 언설튼티를 고려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게 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대두되는 그런 언설튼티들을 보통 고려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앰비귀티 셋을 디자인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트렌드는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혹시 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예전에 한 1780년대에 그 가스파드 몽주라는 프랑스의 수학자가 제안을 한 그 메트릭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워낙에 그 쌓여있는 진흙이 예를 들면 P라는 디스트리뷰션으로 쌓여있다. 근데 그 진흙을, 이게 질 좋은 진흙이라서 우리가 딴 데에 갖다 쓰고 싶은데 그 데스티네이션의 분포는 Q를 향해 있다. 그런데 이 지점 어떤 Z에서 Z 프라임으로 진흙을 유닛 단위만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그 사이에 어떤 언더라잉 매트릭의 피스 파워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P라는 디스트리뷰션을 Q로 옮기는데 걸리는 최소의 비용을 우리가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인기가 좋냐면요.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왜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일단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P에서 뭐 앰비귀티 셋 안에 있는 다른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 네이처라든지 아니면 뭐 애드버서리라든지 어떤 외부에 알 수 없는 힘의 작용이라고 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컨스트레인트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이고요. 그리고 일단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아까 언더라잉 매트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언더라잉 매트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언더라잉 매트릭을 뭐 해밍 매트릭으로 잡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그리고 저 스몰 p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이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와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를 일단 쓰자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미니맥스 러닝, 미니맥스 하이퍼티서스, 아까 그 F3 같은 그 함수를 찾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P를 모르니까, 그리고 데이터만 있으니까 이제 뭘 하면은 그 P에 알맞은 데이터를, 그 하이퍼티서스를 우리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읽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식 문제를 보면요. 클래식 스태티스티컬 러닝에서는 이제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 P를 우리가 모르지만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인 Pn이 P로 점점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Pn에 대해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엠피리컬 리스크 미니미제이션 프로시저라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면 미니맥스 러닝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P를 둘러싸는 앰비규이티 셋, 와서스타인 볼에 대해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Pn을 둘러싸는 그 앰비규이티 셋을 잡아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중심이 서로 수렴을 할 테니까 이제 그 볼 자체도 수렴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EWRM 혹은 Empirical Worst Case Risk Minimization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클래식 스태티스티컬 러닝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1970년대로부터 개발되어 온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이론적 개런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미니맥스 러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EWRM이 그 미니맥스 하이포티서스를 일단 배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학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EWRM 프로시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이제 그 각각의 하이포티서스마다 그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동시에 스프리미제이션도 해야 되는데 그 조인트 옵티미제이션이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한된 많은 방법들을 또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획은 그래서 이론적인 개런티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임플리멘테이셔널 트릭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근데 이게 좀 난트리비얼한 리절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듀얼리티 결과를 쓸 필요가 있고 최근에 나오는 모든 그런 난트리비얼한 결과들이 다 듀얼리티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듀얼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한 다음에 앞에 결과들을 보이고 혹시 시간이 좀 더 남다면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애드버서리 example에 응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연구해 볼 만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듀얼 포뮬레이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주로 다뤄야 하는 퀀티티는 역시 월스트 케이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수프리멈 오버 이 와설스타인 볼 하고 어떤 값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수프리멈 오버 probability space 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듀얼 펑션 그러니까 칸토로비치 듀얼리티라는 와서스타인 디스턴스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 결과들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수프리멈 오브 이 리스크 펑션들이 인피멈 오브 어떤 다른 듀얼 펑션들이다. 이런 식의 결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신에 그냥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인피멈 오버 람다 그리고 람다의 설치 스페이스는 0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하고 이 듀얼 펑션은 또 다른 어떤 복잡한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가 그 이미 충분히 복잡한 것을 괜히 듀얼 펑션을 고려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오히려 이 인피니멈 프로시저가 조금 더 단순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버빌리티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인터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 파라미터를 그냥 고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폼이라는 것이 좀 이따가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F의 조건이 있나요? F의 조건 중에서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게 제가 많은 것을 생략했지만 F가 로어 세미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혹은 F의 뭐 그로스가 뭐 G가 뭐 언바운디드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로스 펑션이 너무나 크게 그로스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면 F가 우리가 로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디시전에서 발생할 로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로스 자체를 스무스한 펑션으로 쓴다든지 혹은 뭐 바운디드 펑션으로 쓴다든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세티스파이가 되는 컨디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벡시티에 관한 컨디션은 없나요? 컨벡시티에 관한 컨디션은 따로 없습니다. 뮤테이션에 대한 질문. 네. 스프링웨어 아래 그 라지 G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수프리멈 안에 있는 라지. 아래 맨 아래줄에 네네. 스프링웨어 아래 라지 정의. 네. 라지 G는 뭐 정의가 그냥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뭐 존재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스페이스들을 그냥 우리가 Z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의를 안 했네요. 이 듀얼 폼이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듀얼 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투이티브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대답을 하는 걸 이거는 딱히 인투이티브 하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수학이고 이게 그냥 맞는 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이거를 그 worst case 리스크와 그 센터에서의 리스크를 그 차이를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G 프라임을 선택하는 어떤 주체가 뭐 adversary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G가 주어졌을 때 걔를 최대한 많이 걔를 어떻게 옆으로 움직임으로써, 에너지를 써서 옆으로 움직임으로써 그 리스크를 최대화하고 싶어하는 어떤 애드버서리가 존재를 하고, 대신에 여기 뒤에 있는 텀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미 가정하고 있는 버젯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그 와설스타인 디스턴스 혹은 이 디스토션의 뭐 총 에너지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개런티에 대해서 일단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우리가 EWRM이라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학습한 그 F 헷, 우리가 찾아낸 하이포티서스가 얼마나 그 옵티멀 하이포티서스의 퍼포먼스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어는 익세스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F 헷이 이 퍼포먼스를 월스 케이스 리스크 뭐 어라운드 P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퍼포먼스와 F 헷의 퍼포먼스와 F 스타 The True Risk, Worst Case Risk Minimizer, 이 두 개의 퍼포먼스 차이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한 익스트림한 예제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로가 0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스트리뷰션 하나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클래식 Statistical Learn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974년에 뭐 밤닉과 첼프넨키스가 뭐 이런 식의 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익세스 리스크는 뭐 어떤 텀에 의해서 어퍼 바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1 over square root of n에 비례를 하고 또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bag of hypothesis의 어떤 컴플렉시티 메저와 비례를 한다. 예를 들면 뭐 라데마허 에버리지라든지 혹은 뭐 엔트로피 인테그랄 그러니까 커버링 넘버를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컴플렉시티 메저에 비례를 한다. 이런 식의 결과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클래식 리절트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와서스타인 볼의 그 반지름을 무한대로 가져가 봤을 때 그때는 그냥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게 P를 중심으로 한 것이든 PN을 중심으로 한 것이든 두 개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러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두 스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이 익세스 리스크는 무조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단 사이에 어떻게 잘 로가 뭐 0보다 크고 인피니티보다 작은 어떤 지점에서 존재하는 그런 바운드들이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트릭은 우리가 이미 그 F hat 그러니까 EWRM을 해서 배운 F hat에 대응하는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뭐 PN이라는 디스트리뷰션과 아마 비슷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 로우 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PN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P와 비슷할 것이고 그리고 그 F 스타에 대응하는 그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도 P와 비슷할 테니까 우리가 이 각각의 F들이 스무스하다는 보장만 있다면 걔들의 퍼포먼스 역시 뭐 서로의 디스트리뷰션에서 괜찮을 것이다.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어퍼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텀은 그냥 그 로가 제로일 때, 로가 0일 때의 그 클래식 스태티스티컬 러닝 바운드이고 뒤에 텀은 뭐 로에 비례하게 커지는 그리고 스무스니스에 비례하게 커지는 그런 어떤 상수겠죠. 그래서 이 바운드에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모든 F가 스무스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뭐 점점 더 쌓고 그러면은 이제 이 L이 그 레이어 깊이에 따라서 뭐 엑스포넨셜리 커진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레이어별로 뭐 인풋 아웃풋 그 매그니튜드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스펙트럴 논 컨스트레인트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익스포넨셜리 커질 것이고 이게 점점 더 많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게 스무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제로원 로스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그게 안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샘플 숫자가 인피니티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0으로 줄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텀이 0으로 가질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똑똑한 바운드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듀얼리티를 사용하면 이런 식의 바운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리티 아까 우리가 그 인프습 문제를 그 인프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듀얼리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EWRM이라는 프로시저가 우리가 이거 사실은 조인트 설치인데 람다라는 스페이스 그러니까 0에서 인피니티까지 라는 그 스페이스와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bag of hypothesis 그 두 개의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설치라는 거랑 결국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 클래스는 뭐 듀얼 펑션의 클래스로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듀얼 클래스의 그 컴플렉시티 메저에 비례하게 우리가 클래식 리절트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이런 바운드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컴플렉시티 오브 이 듀얼 펑션 클래스를 그게 뭔지 일단 알아보는 것 뿐이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 가장 필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이 람다 인터벌이 0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인터벌인데 그게 길이가 인피니티이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링 넘버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바운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몇 가지 그 심플 매스를 해보면 그런 굉장히 간단한 어썸션 하에서 우리가 이 람다의 인터벌을, 이 옵티멀 람다의 인터벌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어퍼 바운드는 뭐 1 over rho to the power of p에 뭐 비례한다.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바운드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아까도 보셨던 클래식 스태티스티컬 러닝 바운드와 똑같고, 그리고 두 번째 텀은 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 텀이에요. 이게 굉장히 카운터 인투어티브 하기도 한데, 생각을 해보면 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트레이닝 샘플의 개수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앰비귀티 셋이 서로 많은 부분이 겹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냥 인투이티브한 설명일 뿐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의 바운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롤을 인피니티로 보냈을 때 그 익세스 리스크가 0이 됐던 것처럼요. 비록 앞에 바운드가 그 바운드를 완전히 리커버하지는 못하지만 뭐 그런 식의 이론적 결과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세스 리스크 바운드, 이제까지 증명할 수 있는 익세스 리스크 바운드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 EWRM 프로시저가 뭐 어쨌든 잘 작동을 하고 이론적으로 미니맥스 하이포티서스를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부분은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0으로 수렴하는 부분이고, 빨간색은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로우가 사실 큰 거보다는 작을 때가 adversary event나 그런 쪽에서 네, 맞습니다.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이거는 로가 커질 때 아시스틱 바운드인가요? 아니면 n이 커질 때? 사실 이게 어심토틱 바운드는 아니고 나노심토틱 바운드이지만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 폼으로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로에 대해서 어떤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여주는 그냥 두 개의 바운드가 있을 뿐, 그 중에서 그냥 더 작은 것으로 취사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EWRM이 쓸만한 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EWRM을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앤드루 박넬 교수님의 그 2005년 논문에서 그 KL 다이버전스 앰비귀티 셋을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미니미제이션 하나 있고 맥시미제이션 하나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처음에 뭐 센터 디스트리뷰션 P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F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맥시미제이션 하는 뭐 디스트리뷰션을,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을 찾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F를 찾고,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트를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뭐 실험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꽤 괜찮았다. 뭐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최근 연구로는 이게 와솔스타인 디스턴스로 만들어진 볼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뭐 F가 뭐 어떤 특정한 뭐 컨벡시티, 컨캐비티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그러면은 이 EWRM 프로시저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서치를 디스트리뷰션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언더라잉 스페이스 G에 뭐 nfold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그냥 설치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썸션들이 있다면 우리가 뭐 미러 프록스 알고리즘을 써서 이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게 있지만, 이 뭐 컨벡시티, 여기에서 특히 컨벡시티를 보이는 게 어려워서, 특히 일반적인 그냥 굉장히 리치한 그 머신러닝 프로블럼들의 그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가 리치한 머신러닝 프로블럼들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요. 그냥 이게 듀얼 폼을 우리가 아까 그냥 인피멈, 그래서 그냥 람다 스페이스와 그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 위에서 그냥 조인트 미니미제이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람다를 값을 하나 고정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 듀얼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값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스탠포드의 존 두치 그룹에서 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 방법에 좋은 점이 있다면요. 이게 우리가 F가 하이포테시스 F가 그냥 스무스하기만 하다면,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이게 듀얼 펑션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폼, 아까 수프림한 폼으로 나왔게 됐는데, 이 폼에서 이 람다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그 뒤에 달려있는 마이너스 람다 타임스 디스턴스의 피승, 이 텀 때문에 이 전체 함수가 이 듀얼 펑션, 이 텀이 컨케이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프리마이징 하는 이 G 프라임을 우리가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컨케이브 펑션에서 맥시미제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게 이 옵티미제이션을 비록 근사적인 형태긴 하지만 고정된 람다에 대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비슷하게 EWRM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최근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뉴럴넷에다가 적용을 했었는데 그게 작동이 괜찮게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남은 거는 이제 SGD를 통해서 이제 이 아르그민 F를 찾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릴렉스드 버전이니까, 원래 풀려고 했던 EWRM은 아니고 릴렉스드 버전이니까 이거에 샘플 컴플렉시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수렴한다. 그냥 클래식 스태티스티컬 러닝과 비슷한 정도의 빠르기로 우리가 수렴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 두치 팀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맥스 러닝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많은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뭐냐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스 도메인에서 레이블드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근데 그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에서 어떠한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QXY에 가장 최적화된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가장 초기 프로블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연구된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처와 레이블로 생각을 해보면 이메일 필터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계정이 있어서 미스터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많은 이메일들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이것이 스팸인지 아닌지 레이블링을 잘 해놨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이메일 어카운트가 생겨서 그 사람은 미스터리인데 그 사람은 이메일들을 받긴 받았지만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필터링은 잘 안 해놨다. 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스팸 메일이 있다면 그걸 걸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레이블드 데이터, 이 김 씨한테 오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받는 이메일들의 종류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가장 클래식한 이론적 접근들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P랑 Q가 충분히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걔네의 리스크도 비슷할 것이다. 근데 러닝 알고리즘은 그냥 아무거나 돌려서 P에 괜찮은 걸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P에서의 퍼포먼스와 Q에서의 퍼포먼스를 차이를 그냥 P와 Q의 디스턴스와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는 펑션 클래스 F에 관련된 어떤 텀으로 우리가 어퍼바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는 보통 그냥 패시블리 유즈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 어떤 러닝 알고리즘을 똑똑한 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고 그냥 P에 대해서 러닝을 해서 이제 그거를 그냥 Q에다 갖다 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 개런티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장 클래식한 접근이고요. 대신에 미니맥스 러닝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 방법론에 가져다 쓰자면
이거를 우리가 EWRM을 돌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메인 쉬프트에 도메인 드리프트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하이포티서스를 찾고 싶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파라미터 자체를 이 키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우리가 그걸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가 있다. 뭐 근사적인 접근이지만 몇 가지 어섬션을 더하고 그 거리를 에스티메이트해서 EWRM을 돌리면은 그것은 뭐 provably near optimal하다. 이런 식의 뭐 새로운 형식의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dversarial example에서는 사실 거의 이 미니맥스 러닝이라는 아이디어가 사실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분야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컨스트레인드 애드버서리가 있다. 애드버서리가 노이즈를 우리가 더할 수가 있는데 이 더할 수 있는 노이즈의 이 파워 자체가 극히 작게 제한돼 있다. 이런 식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굉장히 작은 노이즈를 사람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뭐 러닝 알고리즘은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스매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이미지는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래 이미지, 판다 이미지, 뉴럴 네트워크가 판다라고 그 판단하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매그니튜드의 노이즈를 더했더니 우리가 이미 학습시킨 러닝 알고리즘이 이것을 긴팔 원숭이로 생각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보는 것과 그 기계가 보는 것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에 대한 뭐 그런 월스트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고 그러고 EWRM을 돌린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한 이런 파워 콘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한 그런 함수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치 팀에서 한 연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로버스티파이 하는 그런 adversarial example을 사용해서 트레이닝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어떠한 노이즈를 주어야만이 미스클래시파이를 하기 시작하는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8을 3으로 미스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임계점을 알아보는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뭐 EWRM 아까 말씀드린 그 릴렉세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그 와서스타인 리스크 미니미제이션으로 트레이닝 시킨 그 하이포티서스는 저런 식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3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노이즈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미스클래시파이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마드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발표한 로버스트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미 얘기된 것들 같은데 혹시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발표자님이 하신 게 그 노벨티나 이런 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마드리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와설스타인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감싸고 있는 어떤 와설스타인 그 볼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월스 케이스 리스크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설티파이업을 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개런티를 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로버스트한지 이제까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간명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뭐 샘플 컴플렉시티고 또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설명해 주신 거에서 사실 저 페이퍼를 예전에 읽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알고리즘이 그냥 adversarial 트레이닝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그 놈의 바운드를 작게 만드는
일반적으로 adversary 트레이닝 할 때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드는. 왜냐면은 람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람다가 충분히 커야지 얘가 컨벡스해지기 때문에. 네네. 근데 람다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되게 perturbation 사이즈를 작게 네, 해야 맞습니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dversary 트레이닝이긴 한데 훨씬 perturbation을 작게 하면은 어떤 개런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긴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립시츠 아까 보여드렸던 립시츠 바운드를 사용한다면 그렇다면은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 스무스니스 개런티가 그 모든 펑션들의 뭐 L 립시츠라든지 그런 식의 스무스니스 개런티가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릴렉스드 버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한적인 그 람다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릴렉스드 버전을 사용해서 구현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릴렉스드 버전이 아니고 그 람다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는 바이패스가 있다면 이게 좋은 임플레멘테이션 트릭인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트릭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비록 그 작은 로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커진 로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도메인 아답테이션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도메인 아답테이션은 로가 굉장히 큰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adversary 이런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그 큰 로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 로버스트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포뮬레이션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왜냐면은 어떤 특정한 어댑테이션에만 사실 잘 되면은 좋은 건데 그것만큼의 사이즈가 비슷한 다른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다 좋게 만드는 건 좀 너무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에.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옵티멀 로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데만 쓰고 있지만 그 로가 아니라 그 어떠한 매트릭을 사용해야 되는지 언더라인 그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에는 여러 가지 뭐 언더라인 매트릭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두 개가 잘 분리될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잘 포함하지 않는 어떤 그 매트릭을 우리가 학습하는 그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서 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베레트 시프트 상황 같은 케이스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그젬플의 레이블을 모으지만 샘플이 주어지면 걔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게 우리가 Q라고 하는 uncertainty set이라고 하는 것들을 타겟 샘플로부터 좀 잘 추정할 수 있으면 사실 쉽게 좀 옵티멀한 것들 구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보통 미니맥스 안 하고 그런 것들에 그냥 타겟 트레이닝이나 테스트의 임포턴스 웨이티드라든지 이런 샘플 셀렉션 뭐 이런 웨이팅 방법으로 좀 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렉시빌리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추정은 하고 있고, 그 리웨이팅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 KL 다이버전스를 쓰면은 아까 그런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을 찾았을 때 그때 그 리웨이팅으로서 그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리웨이팅이 그 월스 케이스 디스트리뷰션이 가지는 어떤 형태이다라는 이론적인 결과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그 도메인 드리프트가 뭔가 다른 자연 현상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와서스타인 디스턴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이런 프레임워크는 사실 듀얼 폼이 존재하는 어떠한 디스턴스 볼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성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태스크에 특화된 매트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물론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